사보지 않은 자 까보지 않은 자 나까까가 토요타로 일러스트 버전 부자 카메하메하 피규어를 보여주겠느니라. 허허허허허허 하지마 마쇼까. 까이까이 까고 까는 남자 까까로또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드래곤볼 피규어 리뷰 진행합니다. 제품은 따로따로 나왔지만 연출이 두 개 다 한꺼번에 사세요라고 노골적인 상술로 발매가 된 제품이에요. 드래곤볼 슈퍼 오야코 가메하메하 버도겐 슈퍼 사이어인 손오공 피규어 두 가지를 이번 시간 까발려 보여드릴게요. 히히. 이 뜬금없는 버도카 손오공 부자 에네르기 피규어는 무엇냐라고 반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박스를 보면 일러스트레이션 바이 토요타로라고 돼 있거든요. 이 일러스트는 박스 측면에 있는 이 그림인데요. 원작가인 토리야마가 아닌 드래곤볼 슈퍼를 그린 토요타로가 그린 버도카 손오공이에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피규어는 이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만든 피규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시작부터 조금은 불편한 소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토요타로 작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드래곤볼 슈퍼의 작가거든요. 그리고 이 일러스트의 50은 그렇다 치지만 버독 같은 경우는 단 혼자만의 최종 결전 버전의 버독이란 말이지. 이게 왜 불편한 거냐, 슈퍼 버전으로 나온 버독은 따로 있어요. 드래곤볼 마이너스로 원작가인 토리야마가 그리긴 했지만 신극장판 브로리에 와서도 이 신버독의 모습이 이제 정사로서 인정된 거란 말이지. 그니까 뭐 구버독이 그립든 어쨌든 간에 드래곤볼 슈퍼를 그리는 작가라는 사람이 이걸 일러스트로 그렸다, 거기다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의지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토요타로가 그려보았다 하고 어그로를 끌었어. 그래, 뭐 재미로 그렸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를 정식 작가가 재미로라도 그렸다는 거는 팬들에게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식 정식 역사는 신버독이라고 딱 못 박아놓고 왜 구버독을 일러스트레이션 바이 토요타로라고 드래곤볼 슈퍼 작가를 끄집어내와서 억지로 콜라보를 시켰냐 이 말이죠. 물론 저도 구버독을 더 좋아합니다. 이 피규어가 신버독이었다면 전 안 샀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반다이든 드래곤볼을 관리하는 슈웨이사든 암묵적으로 구버독과 신버독 중 구버독의 인기가 더 많다는 걸 인정해버린 꼴이 아닌가 싶어. 난 브로리 같은 경우는 신브로리가 나왔지만 구브로리는 구브로리대로, 신브로리는 신브로리대로 인기를 끌면서 독립된 팬층이 딱 나뉘었다는 거죠. 그런데 버독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신버독 피규어가 나온 제품들이 훨씬 적고 요 근래는 구버독 피규어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시작하는데 피규어는 꽤 괜찮다고 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떤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가자! 20년 12월 연말에 일본에서 출시된 제품입니다. 일본 내수용이고요. 박스 디자인이 둘 다 토요타로가 그린 일러스트를 활용하는 느낌이 물씬 납니다. 버독부터 보여드릴게요. 구성은 버독 헤드, 상하체가 일체형으로, 베이스가 마음에 들어요. 투명인데 무광, 공중 지지대, 끝. 확실히 두 개가 합쳐져야 완성된 동세로 나온 제품이라 그런지 버독 혼자 두면 많이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크기, 높이 기준 24cm. 자,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제가 반프 제품을 깔 때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리페인트 시간에도 해주라고 그렇게 징징거렸던 블러드 표현, 이번 제품에는 해줬습니다. 물론 리얼하지는 않고 케찹 뿌려놓은 것 같이 허접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도 해준 게 어딥니까 여러분. 근데 기준을 모르겠다는 거야. 이제 이 버독과 손오공을 보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조형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조형처나 5탄 우승작 버독과 초사이어인 손오공. 버독은 제가 츠메아트랑 묶어서 소개를 했는데 이 제품들도 블러드 표현을 해줬다는 겁니다. 뭐 버독과 초공이 반다이의 로비라도 한 거야? 왜 이 친구들만 열심히 피치를 해주는 거야? 대단히 역동적인 자세인데 손모양이 손오공이랑 카메하메하를 같이 쓴다는 컨셉의 제품이라서 손오공을 어서 소환해서 붙여봐야겠습니다.
손오공 구성은 상체와 하체 조립형이고요. 역시 투명의 무광 베이스, 자립 지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영처나 오탄 같은 경우는 버독의 압승이었어요. 이번 제품도 전 버독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었는데 개체별로 보면 전 주관적으로는 손오공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일단 손오공은 이렇게 혼자 둬도 어색하지 않으니까. 근데 버독은 완전 아들내미한테 맞춰주는 동세로 나왔으니깐요. 손오공 역시 여기저기 블러드 표현을 해줬습니다. 역시 한 조형사가 해서 그런지 페인팅 스타일은 비슷해요. 50이 버독보다 살짝 위에 있는 동세라서 크기가 높이 기준 약 27cm입니다. 전체적인 퀄리티는 소소한 편이에요. 이제 합쳐볼 건데 제품의 아구를 맞추려면 버독의 전투복 하이 날개가 이렇게 50은 허벅지 쪽에 닿아야 합니다. 이건 조형을 만드신 공식 조형사 피셜이에요. 믿으세요. 자, 이런 모양이고요. 역시 애초에 세트 가구로 나온 제품이라 꽤 볼만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5반과 50의 부자 에네르기는 5반이 쏘면 뒤에서 50이 환영으로 등장해 서브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 버독과 손오공의 부자 에네르기는 둘이서 같이 하나의 기술을 만들어서 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한 베이스에 합쳐놔야 버독의 이 손이 어색하지가 않아요. 원작에는 이런 장면이 없는데도 뭔가 이런 연출이 실제로 스토리 중에 있었어도 멋있었겠다 싶어요. 아마 그런 점을 노려서 반다이도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 같고요. 전에 소개했던 블루 베지터와 블루 손오공의 태그 파이터즈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제품이 훨씬 괜찮아요. 각도빨이 좀 타는데 진열장 위에 둬야 얼굴이 잘 보이는 그런 조형 스타일이고요. 가격대는 저는 두 개 다 해서 19,000원씩 총 38,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대원판이 조만간 국내로 들어올 건데 과연 국내 반응은 어떨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오늘 짧게 여기까지가 보여드렸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본 내에서 이렇게 백채 한정 컬러가 또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컬렉터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희소성 있는 제품을 소장해야 더 의미가 있겠지만 가격이 무시무시하니까 그냥 눈요기만 하는 걸로.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토요타로가 슈퍼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사 캐릭터가 아닌 구보독의 비주얼을 그렸다는 불편함, 그리고 오랜만에 반프레스토 제품에서 보게 되는 뜬금없는 블러드 표현, 이 두 가지가 이 제품의 불편한 포인트라고 정리가 되겠는데, 그런 점을 제쳐놓고 보더라도 꽤 괜찮은 조형이라고 생각이 돼요. 토요타로 작가한테는 조금은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그림보다 피규어가 더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드래곤볼 피규어들 같은 경우는 올해 나올 제품들을 조금은 눈여겨서 봐야 할 거예요. 왜냐면 슈퍼 쪽 제품들, 특히 모로편은 얼마 전에 종료가 되었고 새로운 에피소드인 생존자 그래놀라 편이 코믹스로 돌입을 했죠. 아직은 이쪽 관련 상품들이 단 하나도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아마 애니메이션화가 되면 차례차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이번 점프 페스타에서 기묘르 칼날이나 이런 작품들에 비해서 드래곤볼이 너무나도 빈약했거든요. 딸랑 1기 재방영 소식만 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드래곤볼 팬으로서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또 드래곤볼 관련 토크를 짧게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드래곤볼 피규어를 깔 때까지 저 까까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또 만나요. 까다!